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황성입니다. 최근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원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규모 SMR 계약 소식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6만 원 초반대, 지금 6만 1,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선에서 움직이는데 크게 보면 거의 6월 말부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이었죠. 7만 2,2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후 조정을 받으며 거의 그 2달 넘게 지루한 행보를 겪고 있어요. 단기 반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평선 보면 서로 얽혀있고 꼬여 있습니다. 계속 방향성을 잃었어요.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뜻인데 21선이 살짝 꺾이면서 단기 약세 신호를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1선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어서요. 중장기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 즉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큰 그림에서는 상승 흐름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보면 8월 중순 이후 급등락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때 영상에서 5만 1,000원대 단기 급등 자리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추가 방향성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은 순매수, 외인은 순매도세가 좀 강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개미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과 저점에서 일부 물량을 떠났습니다. 단기 매매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왔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6만 원 초반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여기 저는 지켜만 준다면 다시 6만 5천 원 구간, 여기 돌파 이후로 7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만 원이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흘러내려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략이 똑같아요. 이제 6만 원 중간대 여기 저항대를 뚫지 못하면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요. 내려오다가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한 후에 위에 축소한 물량을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자분들은 바닥 구간 확실하게 다지는 거 보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아직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 변동성이 여전히 큽니다. 6만 원 지지선 지켜내느냐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한 중요 포인트인데 공매도 잔고는 높지만 최근에 공매도 비율은 안정적이에요. 쇼커버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큰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사신 분들이요. 제가 두 번의 매매 타점을 드렸는데 두 번째가 4월 10일 여기 2만 1,000원 부근에서 타점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때 잡으신 분이야. 일부 비중 축소, 여기서 분할로 축소하고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자들은 일단은 지지 저항 구간 꼭 좀 확인하신 후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트를 짧게 잡는 분들, 특히 여기서 장기로 보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아래에서 잡으신 분이야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이때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쳐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방망이 짧게 잡고 칠 거면 두빌처럼 무거운 종목이 아닌 좀 가벼운 종목들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 종목은 제가 잠시 뒤에 언급을 한번 드릴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날아온 낭보죠. 미국 내 최대 전력기관이 테네시밸리가 뉴스케일 파워와 무려 6기가와트, 그러니까 대형 원전 6기에 해당하는 규모 SMR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전일 새벽이죠.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척하다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아직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 SMR에 더 이상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걸 뜻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흐름은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협력이 강조되며 이 협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 협정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원전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둘째, 원전을 쓰고 남은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 협정이 왜 중요하냐? SMR 때문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이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에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근데 SMR은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현재 협정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가 없죠. 협정 개정 논의가 좀 본격화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SMR 기술을 선도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야말로 진짜 날개를 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미국의 SMR 시장의 개화와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이 두 가지 거대한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업 성장을 넘어서 그냥 글로벌적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두비리. 원전 산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SMR이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려면 이 시장의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거면 저는 SMR도 좋지만 이 핵융합 제가 최근에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10개월 넘게 올리면서 이 정도로 강조했던 섹터가 과연 있나?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해 1월부터 영상을 올렸고요. 작년 12월에 17,800원대 매수 사인 나갈 때 미래는 SMR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이 정도로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대선주라든지 많이 알려드렸는데 단언컨대 핵융합 조만간에 시장에 거품이 좀 많이 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엔비디아와 구글이 돈을 넣었습니다. 몇백억 단위면 제가 촐랑거리지는 않죠. 조단위예요. 조단위. AI 데이터 센터가 뭐 전기 먹나 하마라는 거 제가 한 100번 언급드렸는데 이 인공태양 핵융합이 왜 차세대 에너지냐면 핵분열보다 4배나 강력한 에너지고요. 이 원전에 대한 우려죠. 멜트다운과 방사선 폐기물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SMR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잡으면서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은 여기에 비중을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상용화도 아예 뭐 한 3, 40년 뒤 먼 미래면 제가 언급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돈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2030년대 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MR과 별 차이 안 나요.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2050년 485조 원이면 거의 뭐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리고 이 거품이라는 게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핵융합이 만약에 거품이 낀다고 과거에 초전도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23년 거의 하반기죠. 한 7월 말부터 이렇게 붐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이 신성 델타테크는 20배가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보다 그 당시 신성 델타테크보다 가볍습니다. 근데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요. 글로벌적으로 과거에 이 핵융합 국제 입찰에서 유일하게 사업자로 선정됐거든요. 그때 글로벌적으로 6개 기업이 경쟁을 붙었습니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애들인데 다 꺾고 얘가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는 이유 이것 때문에 선정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언급드려도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방 때리면 상한가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주식 구력이 꽤 되잖아요.
테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새로운 테마의 개미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장의 쩐주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뭐가 주가를 10백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자잘한 테마로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못 만들어요. 근데 핵융합 소재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네, 생소하고, 그 다음에 파격적인데 최근에 구글과 엔비디아가 푸시를 해줬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 보면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황성의 진짜 주식 이야기라고 해서 최근에 단타 종목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반기 매집주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핵융합 이거 체크하셔서 문자로 받을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이 종목만큼은 저는 계좌에 솔직히 제 지인분이나 아니면 가족분이라면 저는 좀 많이 사라 대놓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럽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지금 7, 8개월 동안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매일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구독,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종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저도 힘들게 영상을 찍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 종목 관심을 가진 분이 많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